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오늘은 거의 변동 사항이 없지만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20%를 하락해서 하락장을 이끌어갔다. 그리고 비트코인 12.7%가 하락했는데 비해서 XRP는 일주일 동안 6.2%, 오늘 하루 4.4%를 상승해서 한때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70년간 제위했던 영국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기축국을 순조롭게 이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이제 찰스 3세가 왕위를 이어갈 건데 장례식의 마지막은 신이시여 왕을 구하소서라고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자베스 여왕의 빈자리가 크고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이후에 영국이 기로에 서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슈퍼 태풍 난마돌이 다행히 우리나라를 피해서 일본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5년 이후에 좋은 시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잠시 아베노믹스로 좋을 뻔했습니다마는 일본의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도 이렇게 안 될 것이라는 가정이 없습니다. 198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플라자 합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으로 구성된 G5가 모여서 미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본 엔화 가치를 올리자는 합의입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과 이자가 계속해서 올라서 많은 국가들이 이자 부담으로 파산 위기에 있었고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일본과 독일을 불러서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 가치를 올리는 합의를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일본에게 일어났죠. 부동산이 폭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본은 준기축국의 전 세계 경제 규모가 13.6% 안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야 하지만 그걸 넘어선 거죠. 과도한 수출 성장으로 인해서 미국 기축국의 위험을 넘보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3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워크맨, 샤프 펜슬, 만화 등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을 알 것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이 경제를 설계했을 때 기축국과 준기축국이 달러와 달러를 백업해주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었고 효율적으로 자본을 균등하게 배분돼서 이 시스템, 현존하는 화폐 시스템의 수명 연장에 문제가 없게 되어 있지만 한 국가가 독주해 버린다면 시스템의 과부하가 생겨서 미국 기축국이 위험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1985년도 플라자 합의가 나온 것이고 그 이후에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국도 설계된 경제 규모를 넘어서 한류라는 이유로 설계자에 의해 제재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현대차, 삼성도 같은 맥락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기축국도 힘들고 설계자도 힘든 그 구간입니다. 눈 밖에 나면 살아남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혹독한 처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고 설계자 또한 벗어날 수 없게 만든 이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2018년 유동성 규모로 돌아가고 있고 2018년 후에 2008년 유동성 규모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다이어트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와 있다. 오늘 캐롤라인 팜이 자신의 트윗에 리플랩을 방문했다고 올렸습니다. 크립토를 배우는 투어로서 리플랩을 방문하고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이 사진 한 장에 모든 것이 다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캐롤라인 팜이 누군지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몇 번 방송을 했고 이 캐롤라인 팜은 최근에 많이 등장하죠. CFTC의 최근에 모든 행보를 주관하는 커미셔너입니다. SEC 소송으로 더욱더 겸손해지고 있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전에 당당하던 모습
보다는 지금 인자한 모습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더 보기 좋아 보입니다. 며칠 전 CFTC 의장 로스틴 베남은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을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을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부여하기 위한 제안된 미국 상원 법안에서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금융 디지털 공간에 대한 CFTC의 감독은 이미 CFTC가 하고 있는 일들의 논리적인 확장, 연장선상이라고 말해서 SEC와 같이 또는 SEC를 대신해서 활동할 것이라는 인식을 지금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DCCPA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FTC의 전문 지식과 경험은 디지털 자산 상품 시장에 적합한 규제 기관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부드럽고 점진적으로 SEC와는 다르게 SEC는 소송으로서 이런 것을 헤쳐나가지만 CFTC는 이렇게 상호 소통으로서 리플랩스도 찾아오고 규제하기 위한 포석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리플랩스를 방문한 것도 그런 준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반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게리 겐슬러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 의회에서 약 만여 개의 암호화폐 토큰이 상당 부분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법 거래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증언했고, 암호화폐 회사는 SEC의 이런 토큰 증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록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당부라기보다는 협박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 의원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했다고 말했는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위원회에 CFTC의 추가 권한이 부여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 뒤에 게리 겐슬러는 추가 감독이 자신의 SEC의 권한을 뺏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는 것은 SEC 권한을 뺏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CFTC는 파생 상품을 감독할 권한만 있기 때문에 의회는 CFTC가 특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현금 시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까지 변경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금 지원도 필요하고 CFT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밑에 있는 것도 규제할 수가 있죠. 하지만 게리 겐슬러는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증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관할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자산업계는 규제가 임박했음을 깨닫고 모든 규제를 반대하는 것에서 SEC가 아닌 CFTC의 상식적인 감독을 지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미디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SEC에 안 되니까 이제 CFTC와 관계를 맺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SEC는 다른 암호화폐가 유가 증권이므로 규제해야 된다. 모든 알트코인은 증권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SEC가 규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